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자주 모시고 싶은데 네. 일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취재편이 좀 워낙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틈을 파고들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유, 지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께서 네. 저희가 모시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닙니다. 일정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그 지난주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전국민 서명운동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 28일까지 집중 서명운동 한다는데 지금까지 한 어느 정도나 참여를 하셨을까요? 저희도 그 서명을 좀 올려야 되겠네요. 네. 어제까지 100만 명을 돌파한 걸로 알고 있고요. 와. 또 아울러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도 네. 어제 100만. 100만 명을 네. 돌파를 했습니다. 예. 이 천만 서명 운동은 시작한 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네. 어제 서울 같은 경우 발대식을 했는데 예. 발대식 때 100만 명 돌파했습니다. 이런 와. 소식을 전했을 예. 정도니까 예. 많은 국민들이 지금 함께하려는 열기가 네. 뜨거운 걸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의혹이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명품 백 것도 정말 황당한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그렇고 그 김건희 여사 이슈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무풍지대 법이 필요 없구나. 법의 어떤 공정과 상식 이런 거는 아예 적용이 안 되는구나. 그야말로 사회적 특수계급이 김건희 여사였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시기 때문에 너도나도 서명 대열에 동참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신종 용어가 생겼더라고요. 네? 어떤 처외박건이라고요. 네? 처외박건. 아 처외법권. 네, 취해박건이 아니라, 아니라 네. 처외박건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사실상 헌법이 이 대한민국의 특수계급, 특권층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네. 이런 게 우리 헌법 정신인데 유독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검찰도 권익위도 뭐 모든 권력기관이 그 앞에서는 딱 멈추는 네. 그래서 진짜 칼조차 휘두르지 않는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또 헛달감도 느끼고 이게 나라냐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또 8년 만에 박근혜 정권 당시에 나왔던 구호가 다시 또 국민들 사이에서 문의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제 수정안을 냈더라고요. 이 정도는 사실 한동훈 대표 혹은 국민의힘이 그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상당히 민주당이 물러섰는데 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그 주가 조작 그리고 그 대선 명태균 씨를 통한 대선 관여 불법 여론조사 그리고 명품백 관저 이전 임성근 구명 로비 양평도로 이렇게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이 네. 정도는 받겠습니까? 기존에 지금 우리 특검법에는 14가지의 김건희 그 범죄 의혹이 이제 네. 담겨져 있는 그런 예. 법입니다. 지금 세 번째 특검법이 이제 지금 통과가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사실상 대통령이 이제 계속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그때마다 우리가 새로 특검법을 발의를 하면서 점점점 세지고 점점 더 강해지고 내용도 또 의혹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지금 네. 또 특검의 규모도 커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국민들이 워낙 김건희 특검법은 꼭 통과시키라는 이런 여론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래서 네.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8석 정도는 이탈이 돼야 네. 이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재의결 통해서 통과가 되잖아요.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네. 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이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워낙 높으니까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여론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원들이 특검법에 재의결 때는 무기명 투표니까 여기에 네. 좀 합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좀 특검을 조금 더 현실화하고 축소해서 국민의힘이 참여할 여지를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최소한 처음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사안만 해서 한번 좀 우리가 네. 추진하는 게 어떠냐 이런 논의를 하다가 최근에 명태균 윤건희 게이트가 워낙 이제 네. 지금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이건 국정농단에 가까운 사실상의 그 비서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네.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함께했다는 이런 이제 정황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그 넣어서 그러면 개수가 대폭 줄어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윤건희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현재 국민들 관심이 가장 많은 뜨거운 사건 네. 이것만 특검법에 담아서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주장했던 제3자 추천 네. 특검 추천안 이걸 넣어서 한번 추진을 해보자 이런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요 안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힘 쪽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 말고 실제로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는 받겠다라는 어떤 그 답변을 좀 받으셨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동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아니면은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네. 특검을 그런 식으로. 근데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사과의 필요성이라든지 뭐 이런 전향적인 얘기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 자신들의 말에 책임을 지려면 그리고 적어도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그런 이른바 친한파 의원들은 네. 이런 정도로 민주당이 좀 수정하고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반영한 네. 안을 내놓으면 거기에 좀 찬성할 여지가 있지 않겠냐 기대하는 그런 정도다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제가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요 대목을 가장 예민하게 보는 것 같아요.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서 이를테면은 그 공천 개입 문제가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지금 108명 의원 전원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번에 공천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지역위원장들 포함해서 전체 의원들이 이거는 아마 못 받을 거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김건희, 윤석열 대상으로 하다가 본인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문제가 돼서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재의결 과정에서도 공천 개입이 들어가면 다 부표 찍을 거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별건 수사, 네, 그러니까 별건 이제 수사. 수사를 하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 범위가 확장되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예. 뭐 아까 제가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를 보면 네. 여론 조작과 공천 개입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실명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실제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그런 조작이 있었을 그렇습니다. 가능성 이런 게 제기해야 되니까 사실상 이게 이제 만약에 그걸 전면적으로 수사를 하면은 예. 국민의힘의 그 지난 대선에 있어서도 정통성을 네.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예. 사안이 될 수 있고 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존립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으로 비화할 그런 예. 가능성도 있다고는 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민주당에서 집중하는 것은 예. 김건희 여사의 이 국정농단 의혹, 그다음 범죄, 부패 이런 혐의에 관해서 저희들이 주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에서는 거기에 공천 개입이라는 이런 또 공짜 여론조사를 네. 통해서 예. 공천을 국회의원 공천을 줬다는 이런 정황이 사실인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국민의힘 쪽으로 전면적으로 퍼지는 부분에 관해서는 네. 검토할 여지가 있다. 예, 그런 예. 네.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봐달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국민들 판단에 국민들 눈높이는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은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주장한 내가 뭐 누구도 했는데 뭐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영남의 황태자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경남의 황태자라고 하면서 뭐 저도 만들어 주시고 박원수 지사 얘기도 하고 뭐 등등등등 등장인물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도 조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만 하더라도 당장 이런 본인 문제가 해당이 되면 뭐 절대로
갚혀 찍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민감하고 예민하다. 근데 어느 선까지 어떻게 수사를 할지 사실 이거는 좀 필요한. 사실은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좀 델리케이트하달까 그런 네. 게 사실은 샅샅이 수사를 하고 맞습니다. 진상을 밝혀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그게 원칙인 네.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 과정에서 공천에서 여론 조작이 있었고 경선에 예. 불법이 있었다면 네. 지금 민주당도 사실 전당대회에 있었던 일로 지금 많은 의원들이 수사를 받고 실제로 감옥에 갔고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돈봉투 의혹으로 네. 또 감옥 계신 네, 분도 뭐 그걸 이제 뭐 꼭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예. 정당에서 사실상 민주 정당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그런 여론 조작이 있었다면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조사를 하고 예. 그 진상을 규명을 해야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은 특검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번번이 막히고 또 거기에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 반대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니까 이 네. 부분에 어느 선까지 이걸 이제 수정을 하고 감안을 할 건지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네,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딜레마다. 개인적으로는 샅샅이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을 예.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예. 일단은 참 국회에서는 그게 참 의석수란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나 좀 안타깝고 속이 예. 상합니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그 만약에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 처리하면 즉각적으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을 할 거다라는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이제 국회 안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나시고 하실 텐데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28일 날은 좀 재의결 때는 통과시키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좀 어려울 걸로 보이세요?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겉으로는 대부분 네. 이제 일사불란한 탄핵 대우를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아직도 국민의 지지율은 떨어졌지만 네. 대통령의 이제 당 내부에서의 그런 이제 장악력. 네, 그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 예. 또 검찰 캐비넷이 두려운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한동훈 대표조차 사실상 네. 꼬리를 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놓고 여기에 대해서 뭐 특검법 통과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위기는 현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민들이 워낙 이제 이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고 또 김건희 그 여사로 인해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제1의 원인이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은 네. 지금 다들 공감을 인정하고 하는 것 같아요. 계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렇게 여사를 놔주지 않고 감사하니까 유일한 방법은 국회에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거는 이제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이 공개 투표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비공개 투표인 그 재의결 투표에서는 그런 점이 반영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러다가 처음에는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정당 지지율은 그래도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하고 있었고 유지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래서 그게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이게 커플링 되는 맞습니다. 그런 양상이 동반 나타나면서 추락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위기감을 느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김건희 특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28일이라는 시간이 앞으로 상당한 기간 남았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좀 더 동조하는 의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일단 그렇군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정치권에서는 여론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장애 집회가 좀 평화롭게 그리고 유쾌하게 그 문화 공연도 보면서 이제 나들이 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저희가 한창민 의원 다녀가셨는데 네. 그 뭐 갈비뼈가 골절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상당히 세게 어제 뭐 행안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도 했습니다만 이런 분위기가 마련되면 또 장외에서 사람들이 모이기가 어려워서 네. 그런 건 좀 어떻게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관심 갖고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그 경찰이
그날 토요일 집회 그 민노총 집회에서 네. 보니까 경찰이 완전히 중무장을 하고 예.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뭐 평화적 집회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시위에 그 사실상 뭐 진입을 하고 그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그 굉장히 봉쇄하는 그런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네. 그 와중에 그런 이제 폭력 진압 형태도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민주당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집회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경찰이 그 사실상 우리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모였는데 굉장히 이 비좁아가지고 네. 그 자칫하면 사고가 날 정도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예 정도로. 그럴 정도로 어. 그 아주 그 거리를 예. 그렇게 이제 애워싸고 예. 그 늘어나지 못하도록 아. 그렇게 이제 장벽을 형성을 하고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계속 이러다가 사고 나겠다. 좀 더 좀 시민들이 좀 편하게 네네. 앉아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예. 좀 길을 좀 터달라. 예.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그냥 꼼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지도부들이 제일 앞에 앉아 있었는데 다들 다리를 뻗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아, 움츠리고 그냥 그랬구나. 지가 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 워낙 이제 사람들 많고 예. 이 길은 터주지 않으니까 예. 굉장히 좁은 장소에서 힘들게 집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를 하고 네. 경찰청장에게도 예. 항의를 하고 예. 사과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뭐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경찰이 이런 식으로 무소불위의 정권에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평화적 집회를 진압을 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저희 이제 국회에서 상위 차원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경찰의 특갈비 예산도 전액 삭감을 하고 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검찰에 이어서 경찰도 특갈비 전액 네. 삭감하셨다. 몇 가지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수험생 대입 논술 공사를 망치게 할 거냐, 야당의 판사 겁박 시위를 중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이 있는데 이제 네. 논술고사가 토요일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입 논술고사 날 민주당이 판사 겁박 무력 시위라고 이거를 했어요. 그리고 집회 자체를 뭐 범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큰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이런 한동훈 대표의 주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죠. 지금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집회를 하고 또 민주당의 뭐 지지자들이 시위를 하는 것은 네. 이것은 그 이재명 대표를 구하는 그런 이제 집회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니라 저희들의 그 거리에 나와서 외치는 것은 지금 못 살겠다. 윤석열, 김건희 이 정권 여기 심판하자. 이것 때문에 지금 거리에 나와가지고 목 놓아 외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대한 심판 집회이고 또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자는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집회인데 네. 이것을 엉뚱하게 이재명 방탄 집회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앞뒤가 맞는 그 맞지 않는 주장이고 네. 이 집회의 실체를 사실상 왜곡해서 이걸 계속 끈질기게 이 국민의힘은 뭐든지 지금 방탄을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김건희 방탄, 윤석열 방탄인데 네. 자기들의 주장이. 예. 근데 민주당이 하는 모든 일, 야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그 뭐 예산이건 뭐 법안이건 그 입에 그냥 무조건 이재명 방탄을 붙이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이게 명백히 자기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은 집회인데 그게 왜 이재명 방탄일까? 그래서 어불성설이고 이 집회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네. 예.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 향해서 김건희 특검 최혜병 국정조사에 협력하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온갖 꼼수를 내놓고 있다. 그 특검 수정안에 대해서도 최악의 졸속 입법이라서 반드시 막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협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떤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어찌됐든 이 특검의 벽을 반드시 넘어야 된다. 200석이 됐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없을 텐데 200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8석의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가 늘 고민이었는데 이게 돌파가 참 쉽지 않네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200석을 만드는 게 사실 국힘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네. 한 명 한 명 설득을 해서 넘어오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아까도 말했지만 겉으로는 단일 대우가 형성이 돼 있어서 네.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내심을 보면은 자기들이 이제 지지율이 동방 추락하고 네. 또 이러다가 국민의힘이 사실상 그 존폐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는 게 이제 쉽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하면은 네. 사실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개인의 맨투맨 전략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분위기나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이나 여론이 국민의힘에 결코 이제 그 호의롭지 않다. 그러니까 예. 동조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판하는 분위기가 맞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추락을 하면은 아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네, 그게 자신들이 살기 동조를 위해서라도 할 가능성이 동조할 수밖에 있다.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국민 여론을 얼마나 세게 이제 이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움직이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도 광장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나오면서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싶은 의원들이 판단을 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특검도 저희들이 구호가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이게 저희들의 구호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국민이 명령하는 거를 국민의 힘이 들어야 하는 예. 그런 상황이 사실상 이 특검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28일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재의결 과정에서도 안 된다면 그때 민주당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다시 또 트랙을 다시 밟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은 이제 특검법은 될 때까지 끈질기게 예.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요. 예. 또 그날 이 상설 특검법의 그 규칙안, 네네. 네네, 그것도 이제 그날 아마 통과가 될 가능성이 14일이 아니라 네. 28일이요. 상설특검법 규칙안이 네, 14일인가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 상설 특검을 특검으로 추진을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예. 우회로로 돌파를 할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근데 그것도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특검 안 검사를 해버리면. 임명하지 않으면은 예. 이제 진행이 안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예. 그 상설 특검법에 의해서 이제 야권에서 2명의 특검 검사를 예. 추천을 할 텐데 네. 임명을 안 하면은 이거는 대통령의 그 재량권이 0으로 축소되는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으면 그는 직무유기가 예. 명백히 성립하는 예.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의 위법이 예.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거는 탄핵 사유가 되는 탄핵 거예요? 사유가 예.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상설 특검을 통한 이제 그 수사 이런 네. 걸 이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예. 대통령 반드시 특검을 임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또 최병 국조 이런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특검에서 못한 그런 네. 수사나 조사를 이제 하게 되고 뭐 그런 이제 다양한 전략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원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28일 날 통과 가능성을 좀 바라지만 혹여라도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상설특검을 통해서 하는 우회하는 방법 그리고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여론을 계속 환기하는 이런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진짜 많이 답답하거든요.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명태균 씨의 육성으로 대통령 육성이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변호사 뭐 의원님께서도 법조인이시지만 너무 딱 떨어지는 공소장이다. 범죄 사실이 너무 자명하게 드러나는 공소장 수준이다. 대통령의 워딩이. 근데 그걸 가지고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해법이 없을까요? 네, 정말 진짜 답답하고 속상한데요. 지금
이미 드러나 있는 대통령의 그 위헌 위법 사항은 차고 넘칩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공천에 개입했다. 그 뭐 공천 그 당의 네. 관리단,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제 뭐 개입을 했다. 이 사유로 당시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해서 네. 그 공천 개입을 이유로 징역 8년을 구형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징역 2년에 선고를 받았고 감옥에 네. 갔고 이런 사안에 견주어 봐도 이번에 드러난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사건은 그보다 훨씬 심하면 심했지 중대한 범죄이지 덜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당시에 윤석열 검사 같은 그런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를 한다면 뭐 적어도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만한 그런 사안으로 보이는데 네. 문제는 특검이건 검찰이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창원지검에서 네.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어제 이제 명태균 씨와 거기에 뭐 공천 헌금을 했다는 지방의원들 네, 몇 명에 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데 네.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 검찰이 이 사건을 윗선까지 수사할 의지가 없구나. 네. 그래서 오히려 김영선과 명태균의 정치자금법 위반 이 사안만으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짜 여론조사에 대해서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네. 이 사안을 수사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 사건의 본질, 실체가 드러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여기서 좀 굉장히 네. 결단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해서 검사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애초에 저희들이 그 이제 공언한 거에서 빠졌습니다. 네. 그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고검에 가서 네.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고 국회에서 발언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는 명태균 윤건희 게이트 부분에 관해서 대검에서 지금 수사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지금 제대로 수사 지휘를 해서 이걸 김영선, 명태균으로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고 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한 그 본질적인 문제, 그 공천 개입 문제, 국정농단 문제에 대해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제대로 진상을 규명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은 네. 검찰총장도 우리가 그동안 미뤄뒀던 이 검찰총장 탄핵 카드를 네. 다시 부활시킬 수밖에 없다. 아.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검찰이 마지막 기회다. 예. 여기에서 창원지검에서 이 수사를 예. 제대로 본질을 파헤치는 진상 네. 규명을 하는 수사를 하기를 촉구합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 속보가 들어와 있어서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낸 김건희 특검 수정안은 최악의 입법농단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입법농단이나 이 헌정질서 유린을 하는 것은 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이고 거기에 가담하고 있는 국민의 힘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금 24번 네. 행사를 했잖아요. 24번. 네. 네. 그게 지금 짧은 시간에 최단기간에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거부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요건으로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그리고 상권 분립을 존중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행사해야 네. 되는 권한이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또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 충돌의 상황에서는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뭐 많은 논문도 있고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에요. 근데 네. 대통령이 마치 자신의 그냥 국회에서 입법하는 게 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거부하겠다. 이거는 헌법의 기본 헌정 질서를 이렇게 침해하는 네. 그런 위헌적인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구나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를 수사할 특검을 국힘이 추천을 하고 그런 대통령이 사실상 골라가지고 임명을 하겠다. 이게 지금 국힘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야말로 위헌이죠. 그렇죠.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국민이 자기 수사일 검사를 자기가 고르고 임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예.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제3자나 아니면 야권에서 추천하는 것이 맞고 그동안 또 국회 특검의 관행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뜬금없는 또 주장을 국힘이 그러니까요. 계속 예. 하고 있고 예. 대통령도 그게 위헌이니까 그는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분들이 도대체 법률적인 기본적인 뭐 인식이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상의 그래서 자기와 자기 부인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뭐 검사를 임명하겠다는 이런 발상 그리고 그걸 마음에 안 드니까 거부한다 이 발상 자체 그리고 그런 거부권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 위법이고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님 좀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대표가 끊임없이 특감 물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본질은 특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보수층을 다시 결집해서 최소한의 지지율을 방어해 볼 뜻으로 해석이 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갤럽 여론조사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지난주 갤럽 조사가 그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네. 제대로 반영이 안 안 된 됐습니다. 그런 예. 이제 결과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걸 이제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 동안 쭉 있었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또 녹취나 뭐 이런 걸 볼 때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 이렇게 지지율이 추락하면 뭐 국민의힘의 좀 생각이나 이런 이제 그 대응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경우에는 그 취지가 앞으로 김건희 여사 잘 단속해서 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사전 예방적인 네. 제도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수없이 쌓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나 비선 실세들의 이 국정에 관여된 네. 거, 공천 개입 그리고 부정부패 범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철저히 수사해서 심판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싹 외면하고 앞으로 잘할게 이걸 납득하기가 어렵죠. 예, 납득할 국민이 예.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걸 지금 현재 해법이라고 내놓는 네.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예. 대표도 예. 너무나 황당한 진짜 주장이고 어이가 없죠. 네, 어이가 세상에 없습니다. 부부싸움, 휴대폰 교체, 그리고 외교안보는 골프 연습? 이게 세 가지가 3종 세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수준을 도대체 어떻게 알면 이런 수준으로 이것을 해법이다. 국정농단, 김건희 여사 사후 대책, 그리고 외교안보 대책을 세상에 골프 연습이라고 내놓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외교안보도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 러우 전쟁을 그냥 끝내려고 즉각 종식시키겠다.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예, 하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뭐 무기를 뭐 보내겠다, 갖다겠다. 뭐 창간단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전쟁에 사실상 불을 지피는 네. 그런 이제 대통령 발언이나 그런 G20 정책 가서 기조를 또 하니까 바이든하고 그 이시바하고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아이고야 이게 초등학생들도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학생도 너무 그 정치 의식이 뛰어나던데 참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 그 이번 주말 집회 나오십니까? 네, 예, 집회 현장에서 네. 취재 편시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